전에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의 파악해라.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말과 행동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항상 합일치되는 사람이 맞나?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좋은 결혼을 위한 방법이 있는지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아봐라. 그러니까 요즘이 시즌은 시즌인가 봐. 연애도 많이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언급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절상.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5월 정도는 상견례를 하고 내년 가을쯤에는 결혼식을 올리자. 이런 계획을 짜면서 아 이게 최선인가?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진짜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맞나? 누구한테 정답을 좀 듣고 싶은데 맞는 건가?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저한테 사석에서 되게 많이 묻기도 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봐야 되는 것도 많은데 진짜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총 3가지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파악해라. 그 단점의 경도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극복 가능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라. 내가 극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한 100가지가 있어. 근데도 단점 하나가 치명적이고 나한테 그게 걸림돌처럼 탁 걸려버리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해라. 결혼은 꿈과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이거든요. 살다가 보면 아주 사소하고 아주 힘든 것까지 다양한 일들이 막 생기죠. 그때 항상 내 배우자가 내 뒤에 숨어. 난 잘 모르겠어, 몰라,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제로야.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사소한 것은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그냥 탁 해치웠어. 그리고 나서 생색도 내지 않아.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 풍파가 왔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서로 의논도 하고 조율도 하고 맞추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늘 내가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봐. 너무 힘든 거야.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적어도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부부가 될 거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부가 되기 이전에 연인 관계일 때 되게 힘든 일을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표현도 하지 않고 그냥 다 해결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생길까? 리스펙하는 감정이 생겨.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내 남자친구는, 내 여자친구는 되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인데 단호할 땐 정말 칼같이 단호하구나. 이때 우린 또 리스펙을 하는 거거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 존중하는 마음은 결혼 이후에도 진짜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떠냐면 네가 뭘 알겠어? 야,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남녀 같은 선상에서 서로 조율을 하면서 섞이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부모처럼 돌봐야 된다거나 내가 부모님처럼 항상 의지를 해야 된다거나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꼭 체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말과 행동을 보면 돼요. 소위 말해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사람은 찐일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어쩌다가 한번 잘해주는 행동의 패턴이 일정치 않은 사람은 의미가 없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감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평상시에 봐야 될 건 뭐냐면 과격한 운전 습관이 있는지, 어떤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라고 하거든. 아주 사소하게 이런 거지. 데이트 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 내지는 항상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 걸 보고 우린 평가할 수 있지. 이 사람은 항상 뭔가 나와의 데이트 약속에 30분, 최소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 있어. 그럼 우리가 느끼잖아. 신뢰감을 참 준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내가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본인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항상 합일치 되는구나. 그래도 사회적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규칙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 사람은 가정 내에서도 규칙을 잘 지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이런 사소한 것을 내가 평상시에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만 뻔질한 사람인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술자리에서 놀 때 진짜 재밌게 노는 스타일이야. 근데 뒤가 깔끔해. 나 8시엔 들어가야 돼. 나 오늘은 내가 8시부터 육아야. 그러면 칼같이 지켜. 벌쩍 일어나서 가.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와, 이 남자는 되게 신뢰감을 주는 남자이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인 거지. 되게 예쁜 친구가 있어.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남자친구 있다라는 선을 먼저 탁 얘기해. 딱 잘라. 허튼 짓을 안 해. 소위 말해. 그 남자친구도 특별히 컨트롤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얘가 허튼 짓을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어를 하지 않아. 근데 그거를 내가 여자친구로서 딱 봐도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행동들이 이 상대방이 얼마나 믿은 걸 신뢰를 주겠어요. 이런 배우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사실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되게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난 거죠. 사랑이 너무나 충만했을 때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을 선택할 텐데 열정이라는 건 도파민이라는 건 딱 그 순간이 식었을 때 이 사람의 진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라고 맘먹었을 그 순간에는 사실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결혼이라는 거를 결정하면 안 돼. 내 열정이 좀 다운이 됐을 때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면 좋죠. 이게 진짜 중요한 조언이기도 한 게 우리는 열정이 생기거나 뭔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그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거든.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뭔가를 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대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인 거거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미안하다 사과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사랑만으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동화일 뿐이고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것만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대부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소개팅을 해서 이 사람 조건 정도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라고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눈을 감거나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보는 눈이 어려워. 그러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애하면서도 그 기질이 다분하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내가 눈을 감게 되면 결국은 그게 결혼 이후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때? 후회하는 거고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들기는 거고 결혼으로 가는 그 걸림돌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고 어떤 사람과 선택할지는 오롯이 나의 몫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리가 너무 아플 때 의자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절실하거나 너무 간절히 원할 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실수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열정이 식었을 때에도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리스펙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결혼이라는 걸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눈빛 속